이 MMPI 프로파일이 모두 다 떠서 내가 지금 너무 힘들다. 이렇게 이제 프로파일이 나오면서 그 다음에 계속 그 자살에 대한 어려움도 있고, 그리고 미래에 대한 변화도 없고, 절망감이 굉장히 큰 내담자. 그렇지만 이제 상담 시간에 오면은 쏟아놓는 내담자. 이런 내담자에게 어떻게 상담이 피드백을 해주고 방향을 잡을지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우선은 내담자가 MMPI에서 F 척도, 현재 척도가 힘들다. 70점이 넘고 임상 척도가 모두 다 떠서 5번만 조금 내려가 있고 모두 다 상승돼 있다란 말은 극심한 지금 정서적 혼란, 고통감이라는 거죠. 전체 어떤 해석을 하기 전에. 그러니까 이렇게 극심한 고통감이 있는 내담자에게는 상담사가 통찰 접근은 힘들어요. 왜냐하면 내 자아가 이렇게 그것을 뭔가를 받고 자기를 돌아보려면은 힘이 있어야 자기를 이렇게 보는 거죠. 근데 그게 어려워요. 그럴 때는 1단계가 뭐냐면 이제 이 위기적인 상황인데 내담자가 견뎌내고 있는 게 자녀를 지키고자 하는 것은 강점이에요. 지금까지 어쨌든 버텨왔던 것이 그런 힘이고, 그러면 1단계는 내담자가 온 것도 자녀 문제로 온 거예요. 그러면 내담자의 그 버틸 수 있는 이 자아 기능을 이렇게 세워주는 역할, 그 역할을 해야 돼요. 상담의 모든 개입의 부분이. 그러면 어떻게 하냐 그러면 우선 MMPI 프로파일 다 높으면 통찰은 힘들어요. 그럼 이게 약간 지지적 접근으로 가야 돼. 상담의 큰 방향이. 지지적 접근인데 상담사가 이 지지적 접근에서 해결 중심 치료로 만약에 이 내담자에 대한 것을 이해를 한 것은 되게 이제 바람직하죠. 아니, 내담자에게 좀 더 치료적이죠. 왜냐하면 지금 원가족에서도 폭력적이고 무관심한 내담자, 그리고 결혼해서도 남편의 그런 비난과 무시 속에서 외도로 긴 세월 동안 20 몇 년의 결혼 생활을 혼자서 자녀의 이런 뭐라 그럴까, 성공? 이런 것만 지금 지켜내는 내담자예요. 그러니까 이 내담자가 지금 갖고 있는 딱 하나는 자녀의 사회적으로 성공하는 거. 그게 자기 존재의 이유야. 그럼 사실은 그거는 내담자 자신의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상담사가 봤을 때. 그럴 때 어떻게 하냐면, 그럼에도 자기의 온전한 자아를 갖기에는 시간이 걸려요. 왜냐하면 지금 50년의 삶에서 한 번도 내가 내 것에 대한 걸 해본 사람이 없는데 갑자기 상담 와서 당신이 원하는 게 뭐냐? 그 다음 당신이 원하는 게 뭐냐고 막 통찰을 하고 질문한다고 이게 되어지냐 그러면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럼 조금 이거는 후차적으로 미루고, 첫 번째는 내담자가 관심 있는 부분들에 대한 것들에 다리를 삼아서 내담자의 자아를 세워주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해결 중심으로 접근한 거는 굉장히 치료적이다. 왜? 해결 중심은 내담자의 문제보다 당신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강점, 성공 경험을 계속 비춰주는 거고, 또 메시지를 주면서 내담자가 일주일을 살면서 살아갈 어떤 지도 같은 거를, 디렉션을 주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자아가 취약한 내담자고 힘들다고 고통스러워하는 정서적인 내담자에게는 굉장히 치료적인 접근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죠. 그럼 어떻게 이 자아를 돌려주냐면, 봐봐. 내가 50년 동안 살아온 내 삶의 이야기를 누구도 들어준 적이 없어요. 다 폭력하고 때리고 무시하고 냉대하고, 그리고 결혼 생활에 25년의 긴 세월 동안에 20년 정도 세월을 어떻게 말하면 배우자의 외도라는 건 가장 큰 폭력이에요. 원가족에서 부모가 폭력을 했던 것도 상처지만 그 배우자의 외도는 씻을 수 없는 트라우마예요. 그건 존재를 부정해버리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힘든 거죠. 그러니까 그런 트라우마가 복합 외상이 있는 내담자에게 뭐 다른 것들을 시도를 한다라는 거는 튕겨버린다. 그러니까 그러면 어디 하나만 생각하면 돼. 이 자아라는 게 당신이 어떻게 지금까지 이렇게 견뎌올 수 있었느냐. 어떻게 이런 부분들을 잊고 있었으냐, 이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보통 이러면 이혼하거나 아니면 뭔가를 할 텐데 어쨌든 자식을 위해서라도 견뎌온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의 성공이라는 것들을 다리를 삼아서 자기가 살아가는 거죠.
그럼 이거는 쉽게 말하면 자녀의 성공이 본인의 대리자예요. 내가 내 걸로 가져가는 게 아니라 자녀의 자아로 내가 살아가는 거야. 그러니까 자녀의 성공으로 내가 그나마 숨을 쉬고 자녀의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 모습으로 그나마 내 자아가 대신 가는 거죠. 어떻게 말하면 빼로조나죠. 그러나 때로는 이 빼로조나도 자아가 약하거나 힘든 사람에게는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거 자체를 이렇게 이거를 박탈을 해버리거나 이 빼려져나도 당신 잘못됐잖아. 너 거 아니지 하면은 더 불안하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의 온전한 자아의 나다움을 찾기 전에는 이 대리 자아를 해왔던 자기에 대한 성공 경험을 상담자가 이렇게 비추어 주는 거예요. 비추어 준다는 말은 뭐냐면 대리 자아 속에서 당신이 했던 자원이 있어요. 그게 대처 방식일 수 있을 거고, 뭔가 자녀의 학교나 뭔가를 하기 위해서 뭐 이렇게 찾아보는 거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가 있을 거잖아요. 자녀 문제를 파악한다든가, 뭔가 분석한다든가 이런 이제 이 내담자의 능력이 있어, 자원. 이거를 돌려주는 거예요. 그런 자원이 당신이 있다, 아느냐. 그렇게 해서 이 내담자가 자기를 구성하고 있는 자아가 자녀꽃으로만 이렇게 가득 차여져 있었다면, 이게 자녀꽃으로만 덮여져 있었다면 이거를 인정해주면서 이렇게 각도를 이렇게 이제 이 자녀를 얘기하다 보면 자기께 나오잖아요. 그래서 자기를 이렇게 같이 자녀의 대리자를 통해서 나의 자아를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 거를 이렇게 상담사가 이렇게 비춰주는 거야. 이 밑에 이 공간으로 비춰줘요. 뭘로? 지지로. 그럼 이렇게 이제 이렇게 기울어진 게 세워지는 거죠. 세워지면은 이 지지대, 자녀의 성공을 위해서 내가 참아왔던 이 자원의 지지대가 이렇게만 되어 있었는데 이제는 이렇게 세워지면서 나도 서고 자녀도 서는 거야. 이게 세워야지, 지지대가 세워져야 그 다음 뭔가요? 이렇게 분리가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렇게 공존이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 상태가 돼야지 갑자기 이게 지금 너 원하는 너다움의 삶이 뭐야? 이렇게 해버리면은 무너져 버리는 거죠. 자기 존재가. 그래서 강점 중심 성경 경험으로 계속 이제 하는 것이 이 빛을 비춰주는 거예요. 이 공간에. 아, 그럼 내가 이러네. 괜찮네. 이런 가정으로 받아들인다. 그 다음 두 번째, 이 가정에서 내담자들이 그게 아니고요. 그게 아니고 이제 이런 이야기를 되게 많이 해요. 내담자들의 그 반응에서. 저는 그거를 어떻게 이해하냐면 상담자가 이해를 못했다 이런 것도 될 수 있겠죠. 그런 부분도 있지만 또 하나의 면에서는 내담자께서 지금까지 살아온 삶에서 자기의 목소리를 내본 적이 없어요. 다 비난하고 너가 잘못됐다, 너가 잘못됐다고 뭐 알았다고 그냥 받아서 살아야만 되는 내담자였어요. 그런데 이 상담실에서 상담자가 어쨌든 이 쏟아붓는 이야기를 다 담아주고 있어요. 어떤 방식으로든지. 그런 속에서 내담자 수용되어짐 속에서 그게 아니고요, 그게 아니고요가 3살 애들이 언어예요. 아니야. 뭐 엄마가 말하면 아니거든. 싫어. 아니거든. 이제 이 애들이 3살짜리 애들이 하는 언어죠. 그래 상담자의 관계의 경험 속에서 내담자가 그게 아니라는 게 자기의 목소리를 내는 저는 내담자의 투사의 한 방식이다. 그러니까 저항한다라는 것보다 때로는 저항도 목소리예요. 그러니까 이 내담자에게는 저항이라는 부분도 상담자 안에서 한다는 것 자체가 힘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자체의 투사 과정이 허용되어야지 그 다음에 그 다음 단계를 가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부분들이 이 전체의 상담 과정에서는 치료적 요인으로 볼 수 있다고 보아져요. 그래서 그런 것에 상담사가 너무 이제 민감하게 이게 내 목소리를 다 부정하거나 이것보다 내가 이제 이야기의 내담자 걸 놓쳤으면 수정을 해야 되고 또 하나는 내가 그러지 않았음에도 계속 그게 아니고요 했다 그러면 내담자께서 자기 목소리를 이런 방식으로 내는 한 방식일 수 있겠다라고 오히려 그거를 조금 더 그냥 받아주는 것이 초반에는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상담에 사실은 긴 회기가 필요한데 어쨌든 전체 상담의 과정이 만약에 그럴 수 없는 기간이라면 내담자께서 좀 더 상담을 추가로 다른 기관에서 받든 연장을 하든
이 기간이 좀 더 길어져서 상담 회기 기간이 열어져서 상담자와의 수용의 과정을 통해서 이 자아가 자녀로 세워졌던 이 자아 구조가 이렇게 이제 자녀도 세우고, 이렇게 자녀가 세운 거 사실 영광이죠. 면류관이고. 뭐 잘못된 건 아니에요. 잘 키웠으니까. 그건 그대로 세워지고 그 자녀에 빗대어서 나도 세울 수 있는. 그래서 나도 세울 수 있는 이 부분을 이제 상담자가 같이 이렇게 기울기를 이렇게 세우러 가는 게. 이게 이 전체 그 프로파일에서 보여진 그 지지적 접근의 상담의 큰 방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 구조에 대한 내담자의 이런 반응의 항상 기본은 내담자로 보여주는 거예요. 자녀가 아니야. 자녀 얘기를 항상 하는 거죠. 왜? 내 삶의 존재의 대리자가 자녀니까. 그러니까 내담자는 자녀 이야기, 주위의 이야기를 가져와요. 그때 상담자는 돌려줄 때 주체는 내담자. 또 그 주체의 내용은 뭐다? 내담자가 수고한 거를 인정해준 내용을 담아서 이렇게 하셨네요. 이게 계속 이 부분을 이제 반영해 주는 거죠. 이 반영이라는 게 리플렉션, 반영하다, 빛을 비춰주는 거잖아요. 어떤 빛을 비춰준다? 너가 이렇게 성공했네. 너가 실패하고 좌절된 것만 있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이제 세우는 거예요. 위기적인 상황을. 그러면 내 자아가 이렇게 맨날 휘청거리면서 쉽게 말하면 나가 있는데 내 앞에 이 자녀의 옷을 입고 살아가는 거잖아요. 자녀의 갑옷을 입고 세상을 살아가 얼마나 무겁겠어요. 그러니까 때로는 자녀의 갑옷을 한 번씩 벗고 나로 살아볼 수 있도록 이제 상담자가 빛을 비춰주는 그 부분의 전체 방향이 전체 지지적 방향의 상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반응에 대한 방법도.